안녕하세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자료수집 방법,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숙지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절차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특징을 비교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뭔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조작화, 개념의 조작화,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어떤 것이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갔을 때, 나눠졌을 때 실험 집단, 통지 집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어떤 것인지. 아마 갑의 경우하고 을의 경우하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기는 질문지법 해가지고 을은 B1, B2 나눈 후에 그러니까 실험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메모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표본, 그 다음에 모집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조작 특징이, 그 다음 실험 처치,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스트레스보다, 이 부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서로 다른 집단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딘지, 그 다음 스트레스의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지,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항에도 수능 3번 문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우리가 학업 성취도의 자기 통제력, 이러면은 원인과 결과, 즉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 잘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력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림 행동 정도 해가지고 3점 척도,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둬야 됩니다. 그렇죠? 3점 척도, 예측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기입하게 하였다면, 이거는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이미 3점 척도라는 것이 나왔을 때 질문지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입하게 하였다 이러니까 질문지법, 이렇게. 실험법 아닙니다. 그죠? 먹지 기다리고 뭐 이렇게 마시멜로 실험을 생각해가지고 실험법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을 구분한 후까지 경제적 배경, 여기서 마찬가지 두 집단을 구분한 후 이렇게 됐으니까 두 집단을 구분한 후 이러면 마찬가지 실험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처치라는 게 실험 집단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뭐 이런 얘기는 가설을 수용한 것이고,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수용하지 못했다, 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겸해서 공부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실험법, 을은 질문지법 아니죠. 갑 실험법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연구에서 모두 수용됐다. 을의 연구에서는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갑의 연구에서 모두에서 독립변수, 조작변수 정의다. 갑 연구에서 을의 종속변수. 이거 종속변수는 이 결과치에 해당되는 거죠. 실험집단, 통집단을 구분하기. 실험집단에서는 반드시 뭐가 투입되어 있다고? 실험 처치가 투입, 즉 조작이 가해지는 그런 집단이 실험집단입니다. 그래서 실험법인데, 그냥 연구자가 뭐 2점 척도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두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실험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21학년도 수능 5번 문제 같은 경우,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자존중감, 그러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 해서 종속변인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수행됐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다운되고 변화 없고 다운되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 별 변화 없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실험 집단, 통지 집단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그건 기각되는 거고, 실험 집단에는 향상되든지 하락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통제 집단도 같이 거기에 움직이면 또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 실험 집단, 이한 통제 집단, 리얼은 모두 종속변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인이 해당되는 건지 결과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 달리 독소 프로그램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요 경우 요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그런 선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변화가 주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소 프로그램 초동학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시험 친 문제, 자존감, 부모 지지도, 또래 지지도, 이렇게 자존감에 했을 때 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존감에 있는. 그리고 원인에 해당되는 독립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질문들을 해서 자존감 정지돼서 치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뭐 조작적 정의 이런 것들 생각나야 되죠.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구분하고 그 약함 정도로 구분해서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왔다. 이거 지금 구분했다고 해서 실험법 아닙니다. 그죠?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 벌써 여기서 이제, 부모 지지도가 강하면 자존감이 높구나, 압도적으로 높구나, 또래 지지도는 그렇게 못 미치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은 그렇게 아주 숫자가 아슬아슬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나오죠.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속변이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독립변이는 결과에 해당되는 것, 독립변이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수량화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실험집단, 통제집단이 처치가 투입되면 실험집단, 그렇지 않으면 통제집단이죠. 그랬을 경우 처치가 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에는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연구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모집단,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이죠. 전체 집단, 표본 집단은 내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활용되는 집단. 이 바로 표본 집단입니다. 독립변이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종속변이는 결과에 해당되는 것. 이게 순서가 어디에 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독립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뭐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러면은 뭐뭐에가 바로 종속변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지만 종속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 그리고 수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작적.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 수집 방법에서 자료 수집 방법 파악할 수 있죠. 자료 분석, 가설 수용 여부, 근거를 유의미성, 자료 수집했던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설을 검증해 보면 이제 가설에 부합되면 수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각 탐구 절차 단계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지 이 부분 꼭 명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양적 연구는 있지만 질적 연구는 좀 간단하죠. 가설 설정 단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적 연구는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고 법칙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료 수집 방법을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썼을 것이다.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자료 분석, 결론 도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기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갑은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했다. 그래서 직장인 이러면 직장인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은 땡땡 기업 전체 이러니까 얘는 표본 집단이죠. 그러면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일단 요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량, 업무 이해도, 직무 스트레스 각각 5점 척도 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5구간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또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쳤다. 문항으로 측정한 후 이런 것은 문항으로 측정하는 질문지법이죠. 그렇죠? 아, 질문지법을 사용했구나. 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 가설은 아마도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둡니다. 그죠? 한편 을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을은 과거 연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과거 연구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하고 이래 돼 있죠. 인정했다. 과다한 업무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양적 과부하. 그러면 얘가 업무량이라는 것은 독립변인이고 업무 이해도도 독립변인이죠. 근데 직무 스트레스는 이제 종속변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업무 과부하를 양적 과부하. 그러면 이게 조작적 정의인가? 아니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5점 척도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업무 과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하나가 업무량, 업무 이해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구분한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5점 척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양적 과부하, 얘를 질적 과부하, 이렇게 양적 과부하, 얘는 질적 과부하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적 과부하, 질적 과부하를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구분했다. 다음으로 땡땡 기업 고충 상담실을 해서 직장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모집단이 되게 되는데 땡땡 기업 이렇게 하니까 세모 기업이라니까 얘는 표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양적 과부하는 직무 스트레스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아 A 집단에 배치하고 그럼 A 집단은 양적 그 다음에 40명 그죠? 배치하고 B는 질적 마찬가지 40명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A1, A2, B1, B2 이렇게 해서 여기에 20명, 여기에도 20명, 여기에 20명, 여기에 20명 이렇게 분배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A1과 B1에만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였다. A1, B1 그러면 여기 이제 실험 집단이 되고 얘는 통제 집단이 되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 집단이. 그러니까 A 집단 업무량이죠. 이거는 업무량에 대한 업무량. 업무량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상사가 계속 뭐 격려해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업무 이해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낮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 자 선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과거 연구에서 표본 맞죠, 그죠? 의뢰 연구에서 모집단은 여기도 표본입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표본입니다. 모집단 아까 뭐라 그랬죠? 모집단은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를 가리켜서 모집단을 하고 연구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를 표본 집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뢰 연구에서 디귿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 리얼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 자, 어뢰 연구에서 아니죠, 이거 조작적 정의 안 했죠.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른 의미로 다르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어뢰 연구에서 직속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는 실험 처치, 맞죠? 실험 처치. 그래서 A1과 B1이 실험 집단이 됩니다. A2와 B2는 처치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어뢰 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B1 직무 스트레스 수치는 A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출발점이, 그래서 자, B1하고 A1하고 B1하고 했을 때 이 수치가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낮추지는 못하였다. A집단에 낮추지 못했다. 이러면 A집단에는 예를 들어서 50이었는데 사전검사가 사후검사도 50이었어요. 근데 B1에서는 90이었는데 70이 바뀌었어요. 그럼 분명히 이 B, 즉 질적 과부하죠. 질적 과부하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더 낫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 어뢰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 아니죠.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2학년도 수능 4번 문제.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통제력, 학업 성취도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의영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 얘가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속변인, 독립변인 90명을 대상 연구했다.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을 한 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며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의 행동 정도를 해서 예측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기입. 질문지법이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해서 실험법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입하게 하였다. 예측해서 기입하게, 스스로 기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3점 척도로 그죠. 3점 척도가 뭐예요? 세 가지죠. 바로 먹음, 기다리다, 중간에 먹음, 그 다음에 끝까지 기다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업 성적, 종속변이라고 했죠. 종속변을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업 성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성적이 높았다. 연구자 어른 갑의 갓을 재검증하기 위해 9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했다. 동일한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두 집단을 구분했다.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서 두 집단을 구분해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자가 지금 두 집단을 구분해서 자료를 분석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실험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험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 집단이 있어야 되고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처치가 투입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연구자가 가정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두 집단을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정 배경이 어떻게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가정 배경 학업 성취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정 배경이 좋은, 안 좋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2점 척도로 구분을 해갖고 질문지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을 조사해서 5점 척도로 해서 나중에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위험하지 않았고 학업 기다림의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어뢰 연구하고 갑의 연구하고는 다르죠. 결과가
반면에 가정 배경은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집 이런 값은 실험법, 어른 질문지법, 값 실험법 아니라고 했죠. 값도 마찬가지 질문지법입니다. 그렇죠? 이 기억은 값, 어의 연구 모두에서 수용됐다. 어른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죠? 니은은 값, 을 연구 모두에서 독립변수 조작적 정의다.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기다림 행동 정도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디귿은 값의 연구에서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변수이다. 디귿은 맞습니다. 그렇죠? 디귿은 학업 성적 맞죠? 그럼 가정의 배경은 독립변입니다. 얘도.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연구에서 실험진과 통일진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아니죠.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둘을 구분해야 했을 뿐입니다. 실험법이 아니죠. 질문지법을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양적 연구는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선지 중 하나입니다. 21학년도 수능 5분 문제.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자, 독서 프로그램이 독립변인. 그죠? 그 다음, 초등학생 스트레스, 종속변인. 및 자아존중감. 마찬가지 종속변인. 종속변인 이번엔 두 가지네요.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 독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해가지고, 무작위로 100명을 A, B 두 집단으로 1개월 동안 A집단. A집단에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이라는 것은 얘가 실험 집단이네요. 그죠? B 집단에는 통제 집단, 이 B 집단은 통제 집단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둡니다. 자존감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용되었다. 이러니까 요거 보면 이제 수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스트레스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다음 별 변화 없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자존감 높아졌죠. 자존감 높아졌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A가 실험 집단이죠. B는 통제 집단입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 이 경우가 지금 높아지는 경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존감은 기각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1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봅시다.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이다. 아니죠. 기억 중 A, 니은 중 A가 통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은 모두 종속변이다. 디귿 리을 종속변이다. 맞죠? 그죠? 스트레스와 자존감은 종속변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리을의 경우 기억의 B집단은 니은의 B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다. 리을의 경우, 자존감의 경우죠. 자존감의 경우는 기억의 B집단, 니은의 B집단. 이게 올라갔다가 해서 영향 미쳤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얘는 실험 집단이 아니죠. 통제 집단입니다. 그죠?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얘는 독서 프로그램을 투입시킨 게 아니에요. 투입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선지입니다. 그죠? 착각하기 쉽습니다.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에는 독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맞죠? 그죠? 아까 잠깐 이미 가설 1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답이 니은, 니을 이렇게 4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3월 모의평가 9번 문제, 3월 학력평가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존감, 부모 지지도, 또래 지지도 이러니까 자존감에 이래 됐죠. 그러면 얘가 종속변이구나. 앞에 나와 있지만 그죠? 얘는 독립변이구나. 얘도 독립변이구나. 그럼 이번엔 독립변이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질문들로 해가지고 지수화 이래 됐죠. 그러면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수화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구분하고 부모 지지도, 또래 지지도 그 정도의 약함을 구분하고 해서 얻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그러면 실험법입니까? 아니죠.
구분, 높은 점수, 낮은 점수 구분한 것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 결과를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질문지법,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이라는 거.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부모 지지도가 강하면 자존감의 정도가 높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전부 다 합하면은 1000명분의 400명 이렇게 됩니다. 그죠? 1000명분의 이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가는 뭐다? 부모 지지도가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를 많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지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리얼이 틀린 거야 되는 거죠. 기억은 종속변이, 니은틱은 독립변이. 기억은 종속변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다음 기억 비교했을 때 모두 조작 적용이 이루어졌다. 조작 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해서 측정했다. 이거 조작 증이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한참 저러네요. 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조작증이 이루어졌다. 리얼은 실험 집단, 미음은 통지 집단이다. 자, 리얼과 미음이 실험 집단인지 통지 집단인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립변이 투입되는지, 즉 처치가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아보면 되는데 이 경우는 자존감 정도에 따라서 연구자가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질문지법을 이용해서도 즉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집단 간 비교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지법을 토대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실험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리얼은 실험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과 탐구 절차 이 세 단원을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잘 숙지해야 되는데 유의점을 유의하면서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험 출제하는 경향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출제할 범위가 많아지죠. 양도 많아지고. 반면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 탐구 연구 과정 이런 부분이 복합되어 나오는 탐구 절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꼭 잘 숙지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